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마지막 순번인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이 앞에 최수빈이 발표한 게 이제 후반에 했던 작업이라면 약간 프리퀄 느낌으로 초반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드론 취약점 분석에 대한 썰을 이야기를 하게 된 발표자 경규창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하고 저희 프로젝트 주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딱 시작했을 때 저희 팀원들 초반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리고 분석 와중에 이건 되고 이건 왜 안 돼 했던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확신할 수 있어 라는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이게 저희 팀에서 이제 저랑 PM 이준호 형이 있는데, PM 이준호 형이랑 항상 얘기했던 게, 제가 이거 안 됨 하면은 이제 확실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이런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로는 저희가 발견한 취약점 리스트와 마무리 Q&A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건데, 이게 제 바비큐에 나와 있는 사진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경규창이고 현재 BOB 10기 취약점 분석 트랙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대학교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3학년 휴학생이고, 이제 저는 팀 H4C 팀원 소속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간단하게 드론 취약점 분석이고, 저희가 주로 다뤘던 드론 타겟은 이제 오픈소스 드론 플랫폼인 PX4 기반의 드론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프로젝트 기간 동안 주로 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딱 들어갔을 때 제 기본 지식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보이시는 상황과 같이 그냥 백지 상태였어요. 백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하드웨어 해킹 관련 공부한 경험도 없고, 뭐 드론에 관심도 없는 상태였고, 그냥 시스템 해킹 공부 조금 했고, BOB 10기 교육 들은 상황이 전부였습니다. 들어간 상황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프로젝트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BOB 10기 교육 중에서 이제 과제를 새벽에 과제를 하는데, 저희 PM 준호 형이랑 아까 노가리를 까던 시간이 있었어요. 노가리를 까면서 이제 준호 형이 드론에 대한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고, 약간 드론이 약간 재밌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좀 핵심적인 내용이 준호 형이 말하기에 여기 보호기법이 하나도 안 걸려 있다, 약간 맛집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맛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준호 형이 이 드론 취약점 분석에 대한 주제를 말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약간 준호 형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가장 큰 이유가 PM 준호 형에 대한 믿음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드론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프로젝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외에 딱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나머지 팀원 상황은 어땠냐? 그러면은 나머지 팀원 상황도 다 저랑 똑같이 하드웨어 해킹 경험 없고 드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저 PM 준호 형 빼고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초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드론 취약점 분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주마다 한 번씩 각자 하나의 논문을 읽어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졌고, 그리고 타겟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드론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드론 구조 공부와 논문을 합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드론 용어 몇 개를 확인했었는데, 이거 다 설명은 하진 않을 거예요. 용어 보니까 뭐 ROS 봐야 되고, 저희 타겟으로 잡은 PX4는 뭐 매브링크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또 중간에 서브 모듈을 장착하는 약간 매브링크 프로토콜을 중간에 연산을 해주는 매브 ROS가 존재하고, 또 이제 각 드론에 달려 있는 모듈들이 자신의 상태값을 읽어오기 위한 구조인 뭐 URB 메시징 처리가 있고, 또 뭐 드론을 관제하는 느낌의 어플리케이션인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타겟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됐고, 제가 논문을 읽었다고 했는데, 그 논문을 각자 읽으면서 어떤 한 사람이 이 PG 퍼더라는 내용의 논문을 읽었어요. 이 내용의 결론만 얘기를 하면, 자신들은 이 PG 퍼더를 개발을 해서 뭐 PX4, 저희가 타깃을 잡은 PX4나 뭐 다른 아우토파일럿 등의 드론에 적용해봤을 때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버그 156개가 발견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분명 준호 형이 여기 맛집이다 그랬는데 이미 얘네들이 맛집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이다 털어버려가지고
이게 왜 좀 아쉬운 느낌이 드냐면 이 논문 나온 시기를 보니까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한 지 약 1년 전에 이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끝날 때쯤에 얘기를 한 게, 만약에 우리가 국이 때 모여서 서로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서 이 똑같은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은 아마 이 156개의 소스 코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저희가 찾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 각서를 하고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맛집이 아니네라는 허탈감 때문에 이제 논문 읽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봐도 안 나올 것 같고 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논문 읽기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팀 활동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단독 행동을 초반에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하게 된 당위성이, 저희 초반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저희 PM 준호 형이 약간 좀 너그럽게, 단독 행동에도 간섭 안 한다, 뭐 화 안 낼 거니까 나중에 네 단독 행동에 대해 이해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와라. 결과물을 가져와야 용서를 해준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단독 행동을 진행을 하려 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으로 단독 행동을 확신을 했냐면, 개인적으로 타겟이 존재하고 타겟을 쏘기 위한 총과 총알이 준비가 돼 있다면 타겟을 향해 달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침 초반에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드론에 대한 스펙 조사 어느 정도 완료했고,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이 말했던 뭐 무기인 퍼저가 존재하고, 퍼저를 돌리기 위한 인풋 벡터인 매브링크 프로토콜이 있네? 이 삼박자가 맞췄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퍼징을 때리자, 덤 퍼징을 때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덤 퍼징을 때리는 이 퍼징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기 드론과 GCS 사이에 이렇게 매브링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데, 그러면은 제3자 공격자가 껴가지고 나도 너의 GCS야 라고 하면서 서로 통신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드론과 GCS 사이에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고 단순 UDP 통신으로 매브링크 프로토콜 전달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 나도 UDP로 매브링크 프로토콜 전달해서 통신을 하는 이 구조에서 퍼징을 때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퍼징을 때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매브링크 프로토콜이라는 인풋 벡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매브링크 프로토콜은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px4 펌웨어 소스 코드를 봐보니까 매브링크 프로토콜에서 이 메시지 아이디에 따라서 케이스문으로 각각 빠지고, 케이스문에 호출되는 이 각각 함수들에서 이제 이 페이로드 부분의 값들을 파싱을 해서 연산을 하는 작업을 한다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최수빈이 이제 말하긴 했는데 앞선 발표에서 이 매브링크 프로토콜에서 이 체크성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체크성 값을 구할 때 별도로 매브링크 프로토콜에는 이 메시지 아이디를 약간 구별하기 위한 구분자 값을 추가를 해서 체크성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체크성 값 추가로 더하는 값이 이제 흔히 엑스트라 CRC 값이라고 하는데, 엑스트라 CRC가 어디 있나 보니까 이 매브링크 프로토콜이 오픈소스 프로토콜인데, 이 오픈소스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메시지 아이디 0번에는 엑스트라 CRC 값 50을 더하면은 메시지 아이디 0번에 대한 체크성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걸 보고 그러면은 이거에 맞게 해서 패키지 생성하고 덤퍼징을 때려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뮤테이트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도 하나의 프로토콜이니까 이 패킷을 보낼 때 패킷이 이상하게 형성이 돼 있으면은 드론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드론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앞서 말했던 이 케이스문에 도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케이스문에서 처리되는 이 함수들의 연산 과정에서 크래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 패킷이 변조가 돼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만 필드를 정의를 해봤어요. 정의를 해보니까 메시지 아이디는 뭐 각각 정의되어 있고, 이제 이 시스템 아이디와 컴포넌트 아이디, 페이로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변조를 시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네 가지 케이스를 간단히 생성했는데, 이 페이로드만 뮤테이트 시키는 경우나 이 시스템 아이디와 페이로드, 컴포넌트 아이디와 페이로드, 이 나머지 세 개 전체를 뮤테이트를 시키는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돌리면서 퍼징을 진행했어요. 이런 계획을 짜고 이제 퍼징을 진행하려면 자신의 퍼징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실제 드론에다 대고 이 매브링크 퍼징, 간단하게 덤 퍼징 딴 걸로 매브링크 퍼징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예상되는 상황이, 만약 저희가 보낸 퍼징 패킷이 잠자고 있는 드론을 깨우는 패킷이고, 또 다음으로 보낸 패킷이 드론의 속도를 100으로 증가시켜라 라는 식의 패킷이 보내진다면 저희가 다칠 수도 있고,
뭐 드론이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드론에다 때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PX4에서는 이 왼쪽 사진과 같이 시뮬레이션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걸 봤어요.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이 GCS와 매브링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실제 드론과 유사하게 아 드론 프로펠러 떼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드론 프로펠러 다 떼고 보드에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약간 부하가 계속 며칠 동안 퍼즐 때리고 그러면은 부하가 생길까봐 그것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실제 드론이랑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으니까 이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를 하고 아까 말했던 구조를 통해서 퍼징을 진행하자라는 식으로 퍼징을 진행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퍼징이 진행했냐면, 왼쪽이 가상 드론이 띄워져 있는 거고, 여기다가 그냥 저희가 뭐 뮤테이트 시켜서 생성한 매브링크 패킷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퍼징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크래시가 발견된다면은 실제 드론에다가 재검증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퍼징을 진행했어요. 이렇게 실제 드론에다 때리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퍼징을 진행할 때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크래시가 완벽히 재현이 되나를 재검증을 할 때 이 실제 드론에다 때려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얘기할 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건 왜 터졌냐, 이건 왜 안 터지지, 이런 상황이 있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상황이 이 매브링크 퍼즐을 돌렸을 때 나타났던 상황인데, 이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에서 발견된 크래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됐어요. 예시를 가져온 게 20번 메시지 아이디 20번에서 이런 세니타이저 걸린 크래시가 떴는데, 그럼 아씨 너무 기분이 좋다, 처음 발견된 크래시니까. 근데 이거를 실제 드론에다 때려보니까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시뮬레이션에서 발견된 크래시는 실제 드론에다 무조건 재검증을 해보자 라는 결론을 갖게 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소스코드 오디팅을 조금 진행을 하면서 나타났던 상황인데, 왼쪽과 오른쪽의 코드를 확인해 보면은 약간 비슷한데 서로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다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이 while 구문의 조건문이 크게 다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v1 값이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루프를 돌아라 라는 식이면은, 이 오른쪽은 그냥 무한 루프로 싹싹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디컴파일된 코드가 좀 서로 다른 파일을 연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 두 개의 코드는 이 동일한 소스 코드를 빌드를 했을 때 나타난 코드들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GCC 컴파일을 할 때 옵션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옵티마이즈 옵션이라고 최적화 옵션 중에서 대문자 5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 레벨을 왼쪽은 1단계로 줬을 때 왼쪽 같은 상황이 나왔고, 오른쪽은 이 옵션 레벨을 2에서 3단계로 줬을 때 오른쪽 같은 상황이 나왔어요. 동일한 소스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와중에 이런 부분을 확인했는데, 여기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셀 카운트가 계속 while문을 돌면서 증가를 하면서 셀 카운트가 10 이상일 때 while문을 탈출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ASN 그 세이타이즈를 붙여서 빌드할 때는 이 PX4에서 제공하는 메이크 파일을 통해서 빌드를 했는데, 거기서는 빌드를 할 때 옵티마이즈 옵션이 1레벨로 주어지고, 실제 릴리즈 되는 펌웨어는 옵티마이즈 옵션을 3단계로 주어서 릴리즈가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후에, 이 크래시가 발견된 이후에. 근데 이 크래시가 발견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실수로 에이스를 안 붙이고 퍼징을 돌렸어요. 에이스를 안 붙였으니까 이 단계로 퍼징이 돌려졌겠죠? 퍼징 돌려치면서 무한 루프를 돌아. 그리고 셀 카운트 무한 참조를 해? 값을 쓰네. 이상한 부분까지 계속 참조를 하면서 값을 써가지고 크래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변하나 약간 뇌피셜로 장난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 컴파일러가 생각하기에 이 매브링크 볼티지라는 배열에 있는 값들은 모두 컴파일러가 생각하기에는 유인트 16 맥스 값보다 항상 작을 거야 라고 컴파일러가 판단해서 true를 반환하고, 그럼 이거 1로 반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값은 셀 카운트 항상 1 이상이니까 셀 카운트와 엔드엔드 논리 연산 했을 때 항상 true겠네 하고 1 반환하고, 여기서 반환된 1값은 항상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를 무한루프로 컴파일러가 생각한 것 같다라는 뇌피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게, 제가 확신할 수 있어라는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항상 PM 준호 형한테
이거 내가 했을 때 안 됐다. 이거 무조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 PM 준호 형이 안 나온다고 확신하냐? 또 안 나온다 하면은 또 안 나온다 확신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가져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뭐 하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약간 안 해도 되는 과정인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 안 하면서 약간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거 내가 했을 때 안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취약점이 저희가 찾지 못할 뻔한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가 앞서서 이번 얘기할 게 URB 퍼징에 대한 스토리인데 저희가 앞서서 처음에 제가 구성했던 퍼전은 인풋 벡터가 매브링크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URB라는 값을 가지고 퍼징을 진행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URB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매브링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드론 내부에서 연산된 값을 URB에 올리고 URB에 있는 값을 드론에 부착되어 있는 모듈들이 가져와서 자신의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한, 둘, 셋, 세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 두 단계만 보자. URB만 뮤테이트를 시켜서 모듈을 막 망가뜨려 보자.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려 했는데 저는 매브링크 퍼즐을 초반에 간단하게 제작을 해봤었잖아요. 이거 돌리면서 아니 이렇게 하나 처음부터 돌리나 똑같은 과정인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돌려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준호 형한테 이거 안 돌려도 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너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해서 취약점이 안 나올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냐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오기 위해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 과정에서는 이제 뭐 str, cpy를 통해서 이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뭐 int a는 b 형식으로 a에다 b 값을 대입을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타입도 사전에 너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취약점이 발견되기가 힘들다는 구도로 보여서 이런 얘기를 해서 URB 퍼징을 개발하는 것을 중단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렇게 URB 퍼징을 중단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꼈던 반면에 저 때문에 크래시를 발견하지 못할 뻔한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매브링크 프로토콜 중에서 매브 FTP라는 필드가 존재를 해요. 이제 매브 FTP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느 한 보드에서는 매브 FTP에 대한 이 기능들이 유저 권한에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브 FTP, 매브링크 프로토콜을 보내면은 만약에 파일 생성하라는 프로토콜 보냈다. 그럼 드론 내부에서 파일이 생성이 되고 뭐 삭제한다. 그냥 삭제가 되고 뭐 리스팅해라 리스팅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기능을 통해서 각각마다 퍼징을 때려보자. 이전에 제가 퍼징 한번 초반에 때려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실제 드론 보드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서 앞서 말했던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퍼징을 돌렸는데 제가 매브 FTP 그 퍼징을 돌리면서 뭐 이상한 폴더 막 생성을 하고 이상한 파일 막 생성을 하면서 파일을 막 생성을 했는데 그런 이 시뮬레이션 드론은 리눅스 파일 시스템 안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파일 생성하고 폴더를 생성한다 한들 리눅스 파일 시스템 안에서 폴더가 생성이 되고 리눅스 파일 시스템 안에서 파일이 생성이 되니까 아무런 크래치가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때려봤는데 안 나온다. FTP 때려봤는데 안 나온다라고 준호한테 얘기를 했는데 또 똑같이 말 나오죠. 확신하냐? 안 나온다 확신하냐? 얘가 나와가지고 나 무조건 안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저희 PM 준호 형이 강단 있게 나 깨림직하다 이거 무조건 나온다.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할게 라고 해가지고 준호 형이 퍼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준호 형이 퍼징을 진행하면서 저와 달랐던 점이 이제 준호 형은 실제 드론 보드에다 적용을 해서 퍼즐을 진행했는데 이제 이 실제 드론 보드는 너덱스 OS라는 OS 상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상하게 폴더를 막 생성하고 파일을 막 생성을 하니까 크래시가 발견했다 이런 순간도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그냥 시뮬레이션 드론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걸 가지고 안 된다 밀어붙였으면은 아마 이 매브 FTP를 통한 크래시 이 취약점은 저희가 이제 제보를 하지 못하는 순간에 왔었을 뻔했어요. 여기까지 매브 FTP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으로는 이건 저희가 초반에 이런 상상도 하면서 퍼징을 진행했다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GPS 퍼징이에요. 이게 저희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저희가 GPS 스푸핑이 가능했는데 뭐 저희 집에 있는 드론을 이제 GPS 스푸핑을 때려서 드론한테 너 위치는 알래스카야 라고 속여요. 그러면
이제 드론은 자기가 알래스카인 것처럼 이제 GCS가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가능하면은 이상한 좌표로 얘를 싹 보내버려 가지고 드론이 그 좌표값을 연산을 할 때 크래시가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GPS를 인풋 벡터로 퍼징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이 부분은 저희 팀의 류형우 형이 진행을 했는데 이게 시뮬레이션 드론에서는 GPS에 대한 가상이 구현이 되지가 않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드론에서 이제 그 전에 드론 모듈에다가 이제 GPS 퍼징 모듈을 심어 놓고 퍼징 모듈을 키면은 GPS 신호를 받아올 때 그 신호를 받고 받은 신호의 데이터를 뮤테이트 시켜서 다시 GPS 처리되는 함수로 흘려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퍼징을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에서는 취약점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이게 GPS 같은 경우에는 UBX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통신하게 되는데 이 PX4에서 이 UBX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여기다가 PX4에 대한 해당 기능을 추가하지 않고 이미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UBX 프로토콜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했어가지고 여기서 이 GPS를 통한 퍼징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처음에 뭐 간단하게 단독 행동을 하면서 간단히 짰던 덤퍼징에 대한 내용이나 분석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앞에 발표했던 최수빈이 얘기했던 걸 반복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 결과물은 앞에서 겪었던 이 뭐 외부 FTP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삽질을 했던 걸 토대로 외부링크 프로토콜을 통한 여러 가지 몇몇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퍼징 코드를 만들었고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 앞에서 발표했던 최수빈이 이 시나리오 기반 퍼징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GCS를 통해서 드론한테 이상한 시나리오를 주입을 하면은 드론이 그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면서 뭔가 크래시가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4D 포저를 저희가 GitHub에 올려서 릴리즈했고 그 다음은 이 4D 포저를 통해서 나온 크래시가 이제 6가지인데 뭐 앞에 발표에서 말했던 뭐 이 GCS에서 드론을 향해서 매브링크 패킷을 쐈을 때 나오는 크래시, 반대로 드론에서 GCS를 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MEV-ROS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약간 매브링크 프로토콜에 대한 연산을 드론에서 하지 않고 이 MEV-ROS에서 연산을 하고 드론에다 쏴주는 이런 느낌의 시스템인데 이 GCS가 MEV-ROS에서 쐈을 때 여기서 크래시가 발생하는 걸 총합해서 6개의 크래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썰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